인수분해의 왕. 자, 오늘은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푸느냐? 일단은 그 원리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수 또는 식 A와 B를 곱했어요. A와 B를 곱했는데 만약에 A, B가 0이래요. 자, A와 B를 곱했는데 0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곱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A와 B 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 곱해서 0이 나오니까 우리는 A, B가 0일 때 뭐라고 쓸 수 있냐? 바로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거를 인수분해하여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0이 된다는 요 식으로 정리를 한대요. 이 꼴로 변형을 한 다음에 우리가 1의 내용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써있는 2차 방정식을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라고 배운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라면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면요. x-1에 x-2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 2가 1 곱하기 2고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곱이라고 하면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x-1과 x-2를 곱해서 0이 나왔어요. 그 말은 x-1이 0이거나 x-2가 0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x-1이 0이면 우리는 x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x-2가 0이라 그러면 x는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x는 1 또는 x는 2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0 되는 경우에서 해가 하나 나오고 이게 0이 되는 거에서 해가 하나 나와서 우리가 해를 두 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x는 1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변 0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해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정말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거를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 예제를 풀면서 직접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고요. 1번을 지금 인수분해를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5는 0에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5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5는 0 또는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x는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인데 자,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곱해서 8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곱하면 8이 나와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x-2에 x-4는 0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x-2가 0이거나 x-4가 0이죠. x-4가 0이어서 x 값은 2 또는 x는 4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3은 0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줘야겠죠. 1과 2의 곱이고요. 1과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곱하면 2죠.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곱해서 0 되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됩니다. 즉 x 플러스 1이 0이거나 2x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 값은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우리가 이렇게 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수 분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마 인수 분해가 아직 제대로 안 된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인수 분해가 아직 숙제가 덜 됐다면 앞에 가서 복습을 꼭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중근인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뭔지 일단 좀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해가 중복될 때 이 해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에 x-3이 0이라 그러면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x-1은 0 또는 x-3은 0에 의해서 x는 1 또는 x는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해가 중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1차식이 똑같은 거예요. x-1에 x-1은 0이어서 여기서는 x-1은 0 또는 x-1이 0이죠. 자, 그러면 x는 1 또는 x는 1인데 똑같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x는 1이라는 해가 딱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근이 중복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중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1차식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같은 근이 나온 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1차식이 두 개가 똑같아야 중근이 나오고요. 1차식이 두 개 있으면 x-1의 제곱처럼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즉 완전 제곱식에서 중근이 만들어져요. 자, 교재 좀 마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을 인수분해를 하면 x-2의 제곱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x-2에 x-2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해는 x는 2 또는 x는 2고요. 해가 같으니까 해가 x는 2라고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남게 되고요. 이렇게 중복되어 근이 하나가 되는 거를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가 하나고요. 그거를 우리가 중근이라고 한다. 요 내용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완전제곱식 x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전개를 시키면요.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0인데
자, 1차 항의 개수가 2k이고요. 상수항이 k 제곱일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요거를요. 반으로 나누고요. 반으로 나누면 k죠.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자,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을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근을 갖는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의 개수 a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a고요. 2분의 a를 제곱한 게 b가 돼야 됩니다. 즉 2분의 a를 제곱한 2분의 a의 제곱이 b와 같아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요. 중근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풀라 그랬고요. 1번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1, 이런 중근 딱 하나 갖는 겁니다. 자, 2번. 자,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는 0인데요. 자, 4x제곱은 2x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러면 2x와 3과 2까지 곱하면 12x 나오죠. 자,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해서 2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x값은 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중근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9x는 x-5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는 0이 되네요. 자, 1과 3의 곱이고요. 5는 1과 5의 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5가 나오고 이렇게 곱했을 때 3이 나오죠.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5는 0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x는 마이너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필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 중근 x는 알파를 가질 때 알파와 k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을 우리가 2로 나눠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k는 0이라고 나오고요. 자, 우리가 중근 가질 조건 앞에서 배웠었죠? x 개수의 절반. 자, 반으로 나눠주면 2분의 3이고요. 이거를 제곱한 게 2분의 k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 2분의 k와 같으니까 4분의 9는 2분의 k고요. 우리가 여기서 k 값을 2분의 9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9고요. 우리가 요거를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반으로 나눴던 2분의 3이 여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죠. 자, 요거는 0이 됐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a가 x 개수의 절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x 개수가 아까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의 절반인 2분의 3을 그대로 바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도
좋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 싶었던 중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알파 플러스 k의 값만 계산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를 계산하니까 2분의 6이어서 3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모두 배워봤고요. 알다시피 인수분해를 모르면 절대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수분해 아직 숙제가 덜 됐다 싶으면 많은 문제 풀면서 우리 인수분해 익숙해지고 완전히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